자, 이차함수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원리 143쪽에 292번부터 보시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의 x좌표가 1이랑 6일 때 상수 AB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x축은 y는 0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럼 이 두 함수식을 연립하면 y에 대해서 연립하면 되는 거죠. 즉 x제곱 y는 같다 라고 써서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고 연립하면 요게 이제 방정식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요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함수에서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근이 뭐다? x는 1하고 6이다 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실근 1하고 6 두 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랑 b는 지금 개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과 개수의 관계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자 1 더하기 6 하면 7인데 걔는 우리 근과 개수의 관계 이용하면은 a 플러스 2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두 근의 곱은 1 곱하기 6 해서 6인데 지금 근과 개수의 관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면 a는 5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이야 라는 이제 방정식 풀어보면은 3이랑 2로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이제 3하고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문제에서 b가 0보다 크다라고 뒤에 조건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a는 5, b는 3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걔는 8이 되겠죠. 자, 293번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마이너스 1,4를 지난다 그러면 뭐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d는 0이다 쓰시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1,4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해보면요. 4는 자 요거 대입해보면 4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다. 그래서 식이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요. 자, 그럼 x축에 접한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식으로 쓰면 y는 0인 거고, 그럼 얘네를 이제 판별식으로 방정식으로 생각하면요. y는 0이랑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또 연립한다는 거지. 즉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자 x축에 접한대. 그럼 그림 그려보면요. 아래로 부르긴 이차함수랑 x축이 접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점이 한 개라는 얘기고요. 그 교점은 뭐랑 같다고? 방정식에서의 실근의 개수와 같다고. 실근이 한 개다라는 얘기랑 같으니까 교점이랑 실근 같다. 근데 걔네가 지금 한 개로 같다. 그럼 실근이 한 개라는 거는 d가 0이다라는 조건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써보면 d는요. d는 a제곱 마이너스 4b니까 걔가 0이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개 a, b에 관한 식 연립해보면 자 요거 위의 식을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정리해서 b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제 아래식에 대입해보면 b는 3 플러스 a니까요. 요거를 여기 아래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플러스 a는 0이야. 그러면 a제곱 자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야. 6하고 2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이야. a는 6 또는 마이너스 2야. 근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6이고 b는 9가 되겠네요. a는 6, b는 9. 그래서 두 개 a, b 곱한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54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94번 보시면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지금 1번씩부터 한번 생각해보면 얘랑 한 점에서 만난대. 근데 x축은 계속 얘기하자면 y는 0이라고. 그럼 요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바꾸면은 1번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는 0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식 그냥 같다 라고 두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걔네가 교점이 한 개야 라는 얘기는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한 개야 라는 얘기랑 같고요. 실근이 한 개야는 뭘로 보면 돼? d는 0이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판별식이 0이다. d는 0이다 해보면 d는요. 지금 짝수공식 쓰면은 k제곱 마이너스 k는 0이야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k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럼 k는 이제 0 또는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식은 보시면 2번 식은 이번에는 요 이차함수와 x축은 y는 0과 만나지 않는데요. 자,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점이 없다. 자, 교점이 없으면은 실근이 없다. 자, 실근이 없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없으면 d는 0보다 작다 되는 거죠. 허근 쪽에서 두 개 가지니까 실근이 없다겠지. 그래서 2번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d는 0보다 작다 풀어보면은 우선 d 자체는요. d 자체는 자, 1 마이너스 8k가 될 건데 걔가 0보다 작다로 풀어야 된다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요거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8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k는 자 마이너스 8로 나누면 8분의 1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래서 k가 8분의 1보다 크다. 그랬을 때 294번에서는 지금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값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얘랑 동시에 만족하는 값은 결국에 k는 1이 되겠다. 자, 그 다음 295번 보시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 y는 ax 플러스 2와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의 좌표를 x1, y1, x2, y2라고 잡았는데 그랬을 때 x1 더하기 x2 그러니까 x 좌표끼리의 합이 4가 나왔대요. 그랬을 때 이제 y 값 y1 플러스 y2를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차함수랑 직선 사이의 관계는요. 앞에서 x축과 비슷하게 풀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얘도 어떻게 연립한다? 오른쪽에 있는 식이 서로 같다라고 연립하시면 그게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ax 플러스 2야 라고 식 잡으시고 이제 요 식의 실근이 뭐랑 같냐면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에서의 x좌표 값이랑 같다라는 거죠. 즉 실근은 뭐다? 실근은 x1이랑 x2일 것이다. 교점 x좌표랑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의 실근이. 자,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선 다 이항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x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x로 묶일 거고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식을 이항하면 요 식인 거니까 얘나 똑같은 실근을 가질 건데 자, 실근이 지금 x1이랑 x2네. 그리고 두근의 합이 나온 거죠. 결국에는 두근의 합은 우리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되는 거겠죠. 그거보다 x1 더하기 x2는 두근의 합으로 봐서 두근의 합으로 보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은 a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 그게 4가 된다는 거야. 즉 a는 3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원래 1차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x 플러스 2에서 a가 지워지고 뭐가 된다? 3x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y1이랑 y2는 교점이 결국에는 y좌표인 거잖아요. 교점이 y좌표. 교점의 y좌표끼리 합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 y좌표는요. 두 식 중에 하나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겠지. 그치? 즉 당연히 2차식이랑 1차식이 있을 때 1차식에 넣는 게 훨씬 편하니까요. 1차식에다 넣으면요. 그러니까 y1은 3x1 플러스 2인 거고 y2는 3x2 플러스 2인 거잖아. 그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각각의 함수가 이 두 점을 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를 이 식에다가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y1 더하기 y2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3x1 더하기 2, 3x2 더하기 2를 더한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4라고 알려줬으니까요. 3, 4, 12 플러스 4에서 16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처음엔 a로 나왔었는데 a 3으로 구했으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어떤 1차 함수가 있었을 텐데 걔네가 두 점에서 만난대. 즉 이제 요 점이랑 요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을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뭐 x1, y1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x2, y2라고 잡았을 때 처음에 알려준 조건은 뭐였냐면은 이 x좌표, 교점 x좌표의 합을 알려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우선 a값 구해서 1차 함수의 직선의 기울기 값 넣어준 거고요. 그랬을 때 결국 물어보는 거는 문제에서 이 교점의 y좌표의 합이었잖아. y좌표의 합.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x1, x2에 대한 조건을 알고 있으니까 y좌표를 x1이나 x2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할 때 2차함수에 넣어도 되고 1차함수에 넣어도 된다는 거야. 왜? 요 주황색 점들은 2차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면서 1차함수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대입할 때 2차식보다는 1차식이 훨씬 간단한 거잖아. 그래서 1차식에 넣어서 지금 y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요거 이용해서 결국에는 두 y 값의 합을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뭐 식으로 풀면은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림이랑 같이 생각해야 돼서 요 그림도 머릿속에 한번 같이 넣어보세요. 자, 그럼 296번은요. 지금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에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5로 나왔네. 그럼 얘는 뭐라고 같다고? 교점의 x좌표는요, 실근과 같다고. 어떤 식은? 얘를 연립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거지.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ax 플러스 b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얘네의 지금 실근 x값 중에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1 플러스 루트 5로. 근데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5가 나왔대.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였다는 거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였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 우리 요거 앞에서 켤레근으로 결국에는 근 하나만 알려준 게 아니라 두 개 모두 다 알려준 거다라고 했었던 거였죠. 그럼 두 근 나와 있고 A랑 B는 정리하면 계수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인 거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요식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니까 얘는 0이다. 요렇게 식 정리하고 여기에서 이제 최고차항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할게요. 그러면 잠깐만요. 자,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이제 4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1 플러스 b는 0으로 식 정리한 다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는 거겠죠. 이 식에서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은, 자, 두 근의 합은 1 플러스 루트 5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5니까 2가 될 거고, 걔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은 4 마이너스 a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요, 1 플러스 루트 5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5 합차하시면 1 빼기 5에서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걔는 1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 푸시면 a 값은 2가 나올 거고요.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5, 두 문자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자, 그다음 297번 보시면 y는 ax제곱 플러스 1에 접하고 직선 y는 4x 마이너스 5와 평행한 직선 y는 mx 플러스 3이라고 했을 때 a랑 n값 구하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선 문제에서 이 직선이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지. 그치? 즉 여기서 기울기 뭐야? 1차항의 계수 4니까 m은 4가 되겠다. 그쵸? 그럼 결국에는 이제 요 2차 함수랑 요 y는 4x 플러스 3이랑 서로 접한다고 했으니까요. 두 개가 접한다? 그러면 교점이 한 개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 교점이 한 개다라는 얘기는 얘네를 방정식으로 세웠을 때 실근이 한 개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고, 걔는 d가 0이야 라는 조건으로 나오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1은 mx 플러스 3이야 라고 방정식부터 세우시고, 요거 정리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인데 여기에서 판별식이 0이야 쓰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은 이제 m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요. 플러스 8a가 되겠네. 그쵸? 근데 지금 m이 아까 4가 나왔죠. 그래서 4, 4, 16 플러스 8a가 얘가 뭐다? 지금 근이 한 개니까 d는 0이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랬을 때 a제곱 더하기 m제곱 값 물어봤으니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m은 아까 4가 나왔었죠. 4, 4, 16 해서 20이 되겠다. 자, 그 다음 298번 보시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y는 5x 플러스 7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지금 2차 함수를 첫 번째 직선과 연립해서 방정식 끌어낸 다음에 접한다, 교점이 1개다, 실근이 1개다, d는 0이다 쓰면 되는 거고, 또 2번이랑도 동시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연립해서 방정식 끌어내시고 걔의 판별식은 0이다 두 번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해보면요, 자 1번식 연립한 거 써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야. 오른쪽에 있는 식 같다고 식 세우면은 방정식 되는 거라 했었죠. 요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3a 넘어가면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죠.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판별식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3a 마이너스 5니까요. 얘가 0이라는 거지.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판별식 정리해보면요, a제곱 플러스 자 2a 나올 거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12a니까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10a가 되겠죠. 마이너스 10a. 자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1 나올 거고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0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21은 0 되겠다. 인수분해 하면은 7, 3으로 되네요. 그래서 a-7, a-3은 0이니까 여기서 a는 7 또는 3이 나오겠다. 자, 근데 2번도 똑같이 해보시면, 자 2번은 지금 요 2차 함수랑 2번의 직선이 접한다 라고 두는 거니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a-1은 5x 플러스 7이야. 요거 방정식 세우면은, 자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a-5x 플러스 3a, 자 7 이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 또 세워보면은 a-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a-9는 0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a제곱 식 정리해보면 a제곱, 자 그다음 가운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10a랑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22a가 나올 거고,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25고 요거 전개하면은 플러스 4고 36이니까 36 더하기 25 하면은 61이 되겠네. 61은 0이야 라고 나오겠죠. 뭐가 틀린 것 같은데? 5x 플러스 7 a 마이너스 5x 3a, 미안, 지금 요거 보니까 7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1이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9가 아니지. 여기 틀렸다. 여기 마이너스 8. 여기 지금 마이너스 8이 들어가는 거지. 다시 계산하면 자 요거 상수항 나오는 게 아까 25였고 요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 전개하면은 플러스 4, 8이 32가 되죠. 57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하면요, 인수분해하면 뭘로 될까? 자 19랑 3으로 되겠죠. 그쵸? 그러면 a-19 a-3은 0이야 라고 풀어서 a는 19 또는 이제 3이 나올 건데, 지금 문제는 1번이랑 2번 동시에 접한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 즉 3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이다. 자 299번 보시면요, 지금 fx, gx, hx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세 함수를 더했을 때의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각 함수의 식을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fx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자 지금 보니까 fx랑 지금 x축이랑 어디에서 만나고 있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만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지금 fx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랑 1인 건데, 요거를 식으로 써보면은 fx는 0의 실근이 x는 마이너스 1이랑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 근을 마이너스 1이랑 1로 갖는 2차 방정식 세우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세울 수 있어?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a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 gx, hx를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gx는 지금 x축과 어디에서 만나고 있냐면, 자 초록색으로 표시해보면 gx는요 마이너스 2랑 1에서 만나고 있죠. 그쵸?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로 식을 잡을 수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요, 지금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이 세 함수가 다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로 값 자체는
같은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다른 게 되는 거겠죠. 왜? 지금 fx는요 지금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고 gx는 위로 블록이니까요.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래서 fx는 플러스 gx는 마이너스. 절대값 자체는 같으니까 a로 작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x는요. hx는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하면 x축과 어디서 만나죠? 지금 1하고 2에서 만나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이제 x-1, x-2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고, 얘는 지금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냥 a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구하라고 하는 식의 방정식은 요 세 함수를 다 더한 건데, 요거식 다 더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a는 다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요. 우리 a로 한 번에 묶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 더하면은 더한 거 그냥 그대로 써볼게. 그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gx의 부호가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네, 플러스 이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0이야 라는 식을 푼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 a로 양변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a는 사라지는 거고, 이제 전개해보면요. 자 2차식이니까 전개하실 때도 그냥 쭉 전개하지 마시고 2차항은 2차항끼리, 1차항은 1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한꺼번에 계산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2차항은 x제곱 나올 거고, x제곱, 얘도 x제곱 나오는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자, 세 번째 식에서는 플러스 x제곱 나오겠네. 그래서 계산하면은 그냥 x제곱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1차항 보면요. 지금 첫 번째 식에서는 합차라서 1차항 안 나올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플러스 x 마이너스 1x니까 계산은 플러스 x. 근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로 나올 거고, 세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로 나오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x다.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해보면 첫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1. 자, 두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2인데 앞에 마이너스 3을 넣고 그래서 플러스 2. 세 번째 식은 지금 플러스 2로 나오겠죠. 계산하시면 플러스 3이 나오겠네요. 얘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 모든 근의 합은요, 결국에는 이 방정식에 근의 합 구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또 근 세로 구하지 마시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플러스 4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0번 보시면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을 때, 그럼 꼭지점은 R이고 PQ의 길이가 3분의 4일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지금 삼각형이 나오고 PQR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그래프 그려서 상황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2차 함수는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래요. 그럼 x축 이렇게 그려봤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그렸다고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P랑 Q로 잡은 거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 R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꼭지점은 지금 여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삼각형 PQR은 지금 어디가 되는 거냐면 여기 PQ를 밑변으로 하고 R에서 X축과의 거리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쵸? 자, 근데 문제에서 PQ의 길이는 알려줬거든요. PQ의 길이가 3분의 4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가 3분의 4야.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높이값만 구하면 되는 건데, 높이 구하려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2차 함수에 K가 1차항의 개수로 있으니까 K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 X축과의 두 교점 PQ를요 좌표로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점하고 좌표는 다르다고 했었지. 점을 자세하게 쓴 게 좌표값인 건데, 지금 X축과의 두 교점이 P, Q니까요. 그럼 요 P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X축 위의 점이니까 Y값은 0이 되겠죠. 자, Q의 X 좌표는 베타라고 두시고 Y 좌표는 0이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은 PQ의 길이가 3분의 4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지금 P와 Q의 X좌표 값끼리 뺀 값,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분의 4야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X축과의 두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다고? 요 식이랑 X축은 Y는 0이랬죠. 즉 얘는 0이야 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두 실근과 같다라고 했었지.
3x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은 0의 두 실근이 x는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 계수관계 써보면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뿔맛뿔 써서 마이너스 3분의 k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요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세 식을 가지고 k값 먼저 구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합이랑 차랑 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뭐였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면 된다라고 요거 곱셈오지 변형에서 배웠던 내용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우리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랑 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만약에 2라고 했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요 마이너스 2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원래의 값들은 다르지만 얘네를 제곱하는 순간 우리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똑같이 플러스 4로 값이 동일해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요 식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바꿔서 주어진 식 대입해보면 3분의 4의 제곱은 마이너스 3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거 풀면 되는 거겠죠. 자, 풀어보면 9분의 16은 자 9분의 k 제곱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네요. 양변에 9 곱할게요. 그럼 16은 k 제곱 플러스 4, 3, 12가 되겠다. 자, 그럼 k 제곱은요? k 제곱은 4가 되겠네. 그래서 k는 뿔마 2가 될 거예요. 자, k는 뿔마 2로 나왔고요.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풀어보면 될까요? 꼭지점 r 구해야 되는 거지? 꼭지점 r 구해야지 우리 삼각형의 높이 나올 거니까. 자, 그럼 뿔마 2일 때 이제 꼭지점 구해보면은 자, 뭐 k는 플러스 2일 때나 k는 마이너스 2일 때 어차피 꼭지점에 이제 그 y좌표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k에다 플러스 2 넣으면은 y는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서 3으로 묶으면은 3x 제곱 3x 제곱 플러스 3분의 2x 이거 플러스 9분의 1로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9분의 1 3이랑 만나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3의 x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지.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해보면 y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인데 자, 이게 어차피 묶었을 때 1장의 그 부호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뭐 뒤에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3의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야. 즉 1번으로 푸나 2번으로 푸나 꼭지점의 y 값은 동일하게 마이너스 3분의 4로 나온다는 거지. 즉 무슨 말이야? 여기가 지금 길이는 3분의 4였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PQR의 넓이는 PQR의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냐면 3분의 4 곱하기 2분의 1 한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9분의 6분 해가지고 8이 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301번 보시면 2차 함수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x축에 접한다? 그러면 교점이 한 개이다. 교점이 한 개면 실근이 한 개이다. 그래서 d는 0이라는 조건으로 나올 건데 얘들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말도 중요하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뭐였지? 그쵸? k에 대한 항등식 문제죠. 그러니까 우선은 판별식은 0이야 라는 식 먼저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k에 대한 식이 나올 건데 그거를 k에 대한 항등식 풀이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부터 먼저 써보면은 판별식은 지금 짝수공식 써보시면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b는 0이야. 자, 식 전개해보면 a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이야. 자, 정리할 거 정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2k 마이너스 b는 0.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될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랑 k가 곱해져 있지 않은 거랑 따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k가 곱해져 있는 것끼리 먼저 묶어보면 2a 플러스 2의 k가 될 거고, k가 없는 이제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따로 써준다. 그랬을 때 k에 대한 항등식은 뭐라고? 이 k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0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k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가 0이고 k가 곱해져 있지 않는 상수항 0이다 하면은 무조건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결국에는 이제 여기 0이다 하면 a는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자 뒤에 식에다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b가 0이니까 b는 1이 되겠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x축에 접한다 에서 판별식은 0이다, 요거 1번 풀을 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2번 풀인데 2번 풀이면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302번 풀어보면요, 2차 함수가 지금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지금 이 두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2차 함수가 위쪽에 있을 수 있도록, 이 포물선의 2차 함수가 항상 어떻게 된다? 이 1차 직선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결국에 이 그래프에서 상황은 뭐냐면은 얘네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없다라는 거겠죠.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두 식을 방정식으로 세웠을 때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없다라는 거랑 같은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식 연립해보면은 4분의 1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4는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6이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서로 같다라고 방정식 세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세웠을 때, 자 오늘 식 정리해보면은 왼쪽으로 다 넘길게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자 마이너스 x 양은 플러스 2x니까 k 플러스 2의 x로 묶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으로 이항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4랑 마이너스 6이 이항돼서 플러스 6 플러스 20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정리가 될 건데, 여기에서의 판별식이 뭐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지. 판별식은 지금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k 제곱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약분되면서 k 제곱, 자 마이너스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0이 되겠네. 그러면 제곱 사라지고요. 4k 마이너스 16으로 정리되는데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4k는 16보다 작다, k는 4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연수 k는 1, 2, 3, 3개겠죠. 총 3개가 된다. 그 다음에 303번 보시면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0이랑 베타, 0에서 만나고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의 값이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의 상황은 fx의 상황인 거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y는 f2x-1일 때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네. 자 그러면 지금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요 교점은요, 요 x좌표 알파랑 베타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실근과 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x는 알파, 베타를 실근으로 갖는다라는 거지. 그럼 알파랑 베타가 근이니까 대입을 해보면 f의 알파는 0이야, f의 베타는 0이야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y는 f2x-1의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 결국에는 y는 f의 2x-1은 0 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에 이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죠. x축의 두 교점은. 그래서 지금 요 식에 우리가 근을 새롭게 찾아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지금 f라는 함수는요, 요 f라는 함수, 자 f라는 함수는 지금 동일한 거잖아. 근데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약간 달라진 거죠. 그쵸? 근데 f라는 함수는 지금 식 안에,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면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야지 0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즉 f라는 함수는 괄호 안에 요 식이 결국에 뭐가 된다?
이 식이 결국에는 알파나 베타라는 값이 들어가야지 0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x-1은 알파야 랑 2x-1은 베타야를 풀어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그는 지금 fx나 fx-1이나 x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요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쵸? 2x-1이 베타야. 그래서 요거 x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자 x는 자 1 이항에서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f2x-1은 근이 뭐가 된다?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랑 2분의 베타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와 x축의 두 교점은 이 방정식이 큰 것 같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교점의 이제 x 좌표가 요 값이 바로 될 건데 거리 물어봤으니까요. 거리는 지금 요 두 개의 값을 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리는 지금 베타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에서 알파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걸 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1은 사라지겠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 요 값을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겠지. 그런데 지금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요.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는 6이고 알파 베타는 6이라고 했으니까 자 합이랑 차를 할 때 합이랑 곱을 할 때 차를 구할 수 있는 식은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하시면 되겠죠. 이거 원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자리인데 우리 요거나 동일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식 대입해보면 값 대입해보면 6의 제곱이니까 36 마이너스 4, 4, 16이 되겠네요. 그래서 20.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20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자 20에다가 루트 씌운 자 2루트 5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될 건데 우리 거리는 항상 플러스 값이니까요. 이 중에서 플러스 값만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리에 2루트 5 넣어주시고 2로 나누면 결국에는 루트 5가 된다. 합니다.